절대전략입니다. 오늘 장의 숨겨진 의미 지금부터 찾아보고요. 내일 장에서는 어떤 부분 집중해서 전략 세우면 좋을지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원래 이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속담이 있는데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는 이유 자체가 이게 시장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양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즉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래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시젠까지 주가들이 급등을 좀 하면서 양 시장에 등치가 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그만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 물론 이들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행복한 날이었지만은 다른 여타 이 두 고래 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수는 올라갔는데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싸움하게 되면 그래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또 시장의 수급이 안 좋습니다. 한쪽에 쏠리면 한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래와 같은 양 시장의 굵직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비교를 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에 정리 좀 해본다 한다면 일단은 6월 달에 FMC발 이벤트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어제 오늘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그런 FMC발 불확실성 부분 자체 즉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된 악재는 이미 시장에 거의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약간 했던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있을 물가지표와 관련된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시장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90% 정도는 시장에 반영된 오늘 시장의 흐름이다. 그 좀 예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르게 가는 장은 아니죠.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른바 산무장세거든요. 주도주도 없고 수급의 주체도 없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없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은 제한적인데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우상향을 하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수는 완만하게 우상향 하면서 6월달 종합주가지수 목표치 3,320 정도까지는 올말에 가면 가져가 않겠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런 흐름대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세 연속성이 없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좀 따라가기가 좀 겁나는 쪽, 바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 대표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는데 코스피가 강하고 또 수급도 어제는 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 또 성장주가 또 강하거든요.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도기적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연속성이 이제 결여된 상태에서 전체적 시장 흐름 자체는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다. 오늘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제는 그걸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겨우 종목별 특징이 없었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어떤 철강 금속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일부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의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특히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YG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한 엔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종목별 강세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 딱 한 종목을 코스피와 코스닥시 한 종목씩 꼽아본다면 일단은 뭐 네이버를 좀 볼 수밖에 없죠. 네이버가 오늘 무려 8%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앞서 제가 뭐 고래쌈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간에 시가총액 상위 또는 다툼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어제 기준에서 아마 10조 원 정도가 위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카카오가 6.6%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상승이 조금 높으면서 약간 시가총액 상위 갭 자체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한 6, 7억 정도는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높죠.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앞서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카카오는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네이버는 어제 오늘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140조 원입니다. 보니까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6%,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6%에서 8% 올랐기 때문에 상당 폭은 오늘 지수 상승은 두 종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오늘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 이상이 맞고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주도권 자체 아무래도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싸 보였던 부분 자체들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 투자가 수급으로 연결되면서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강하게 움직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특징 종목 여자가 있겠지만 제가 파인 테크닉스를 좀 꼽아봤는데요. 폴더폰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떴습니다. 이제 뭐 이제 내장형 힌지를 만든 회사인데 이게 삼성전자의 폴더폰 출시가 당초 9월 달인데 8월 달에 출시를 앞당긴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판매량 목표 자체도 한 700만 대 좀 잡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스마트 부품용들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폴더폰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오늘 KH 바텍과 더불어서 두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특징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들으면서 좀 찾아봤더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만큼 오르면서 지수를 유가증권 시장 14포인트 끌어올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2포인트 올렸으니까 이 두 종목 빼고 나면은 어찌 보면 또 유가증권 시장 마이너스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장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체크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내일 시장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이슈 자체가 6월 FMC 이후에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경제 지표에 관심이 좀 쏠렸는데 그 영향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일부 연준 총재들의 좀 발언이 있지만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관심을 좀 봐야 될 내부적인 시장 자체가 시장보다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쪽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따라서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약간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해외 쪽의 어떤 이슈보다는 국내 쪽의 어떤 성장주냐 가치주냐 주가의 어떤 방향을 잡아본다 한다면 달러 인덱스와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가치주들이 좀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가치주들이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 시간 외로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도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 한다면 외국인 오늘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는 달러의 원화의 흐름 자체는 안 좋았거든요. 오늘 한 줄이 5원 8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한다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은 샀지만 현물은 안 샀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달러 약세 국내 쪽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가치주들이 모멘텀부터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를 예상해 본다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추이를 좀 보고 내일 성장주나 가치주나의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주가 강했지만 달러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가치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러면 내일장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내일 또 시장 자체는 변동성은 거의 이제 완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방은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은 정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저점이 우상향 흐름이 좀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주체도 없고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 거고요. 그것도 현재 뭐 내일 또 수급의 주체라든가 주도 업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소강 국면 쪽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FMC가 이벤트가 끝나면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6월 지나게 되게 되면 7월달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이동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가 워낙 모멘텀이 좀 강하고 실적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흐름이어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실적밖에 없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적도 참 애매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화학업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 실적은 1분기 때 이제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실적 이제 피크아웃 이슈를 잘 보셔야 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실적으로 넘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가장 지금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는 쪽이 화학업종이거든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정유업종도 좀 마찬가지고 오늘 빠진 종목들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도 안 좋고 연간 베이스도 올해와 이제 내년도 올해 고점 찍고 내년도에 하향할 수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오늘 신저가 근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러면 어느 쪽이 괜찮냐? 어느 쪽이 상대로 괜찮냐?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도 좋고 올해 실적 플러스 내년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쪽이 현재 대상이거든요. 당장은 이제 2분기 실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 섹터가 제가 보기에는 IT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입니다. 그다음에 철강 쪽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여전히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순환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환경 관련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흐름 쪽에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에 가급적 국지간 종목보다는 이들 업종 내에서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관심자 자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대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길목 찍기 위해서 올라간 파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전략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이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은 오고 계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상승 종목이 그만큼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시각, 그 조언을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좀 보완이 되거든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 그 수식어가 무색하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내일장은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